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쾰른 대 라이프치히입니다. 먼저 쾰른은 직전 경기에서 메넨글라트바흐와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어서 수비가 꽤 고생을 했는데 일단 본인들도 어떻게든 골을 쥐어짜낸 모습은 호평을 해줄 만합니다. 최근에는 실점을 줄이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슈투트가르트와 호펜하임을 상대로도 한 골로 틀어막는 등 마냥 라인을 올렸던 전 감독의 플레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감독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난타전을 유도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의 운영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공격력에서 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음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에서 다름슈타트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홈에서 다름슈타트에게 전력에서의 차이가 역전되는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쾰른과의 경기에서는 일단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드필더의 활용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쾰른이 올 시즌 패스 허용률이 8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 감독이 전 감독과는 다르게 조금 보수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미드필더들의 경합 싸움에서 밀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중원에서의 점유율은 결국 라이프치히가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공격적인 성과에서의 차이와 전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쾰른이 보수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쾰른의 현재 공격력으로는 라이프치히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볼로냐입니다. 먼저 엠폴리는 최근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로테이션을 돌렸다지만 밀란을 상대로 패배도 나름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후반기에 영입한 주로우스키가 4골로 최다 득점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연패도 수비는 1실점으로 제 몫을 한 경기였지만 골을 넣지 못해 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로냐는 최근 4연승이 끊겼으며 상대는 1위 인터밀란이라는 점이 위안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한 골이 모두 원정에서의 득점이었고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와 중원이라는 포인트는 원정에서도 챙기고 있는 것이 사실 엠폴리를 상대로는 전적에서 제법 약한 면모가 있지만 올 시즌 첫 만남에서는 3대0으로 승리하는 등 꽤 올라온 전력을 과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은 득점의 경기가 될 확률이 높으며 볼로냐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이며 볼로냐가 원정에서 단단함을 챙기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 볼로냐의 주포도 원정에서의 활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엠폴리도 골키퍼 주전이 바뀐 이후로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아주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입니다. 먼저 레알 소시에다드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3대2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라나다가 공간을 상당히 내주는 편이라서 레알 소시에다드도 득점력에서는 그라나다를 만나면 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만 카디스를 상대로는 정반대로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도 0대0이 나오는 등 카디스 특유의 두 줄 수비에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쿠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은 두 줄 수비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디스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메리노, 수비맨 대 미드필더 조합이 수비적으로 기여를 해줄 수 있어서 일단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공격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카디스는 직전 경기에서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AT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힘을 못 쓴다고 하지만 결과가 놀라웠다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카디스의 전력상 레알 소시에다드 전에서는 지난 경기처럼 중앙에서 반반을 가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레알 소시에다드가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교란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는 상황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레알 소시에다드를 꽤 어렵게 하는 수비적인 역량은 보여주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의 주전 선수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부진하고 있고 쿠보의 이탈로 상당히 거칠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카디스도 상대 전방의 효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공격력은 그다지 기대가 안 되는 편인데 수비력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는 걸어볼 만한 전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디스가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도 모두 무승부를 낚아오기도 한 상황이고
카디스가 지난 AT 마드리드 전처럼 중원에서의 힘이 좋은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40%의 점유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득점의 경기가 유력해 보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툴루즈 대 리옹입니다. 먼저 툴루즈는 직전 경기에서 르하브르를 상대로 1대 0의 패배를 기록하며 꽤 길게 이어진 좋은 흐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반부터 슈팅 0을 기록하면서 좀 쎄하다 싶었는데 결국 후반에 골을 허용하면서 그래도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툴루즈가 슈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패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이고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 중반부터 밀리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후반전에도 골이 나오는 편이기는 했는데 리옹의 수비가 전반기와는 다른 상태입니다. 물론 툴루즈가 홈에서는 유로파리그에서 리버풀도 다소 당황스럽게 만드는 등 실점을 막아내는 수비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다음 리옹은 전 경기에서 로리앙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랑스에게 0대 3으로 패배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후반 2골을 만든 상황에서도 로리앙이 오히려 중앙을 장악하고 빈틈을 잘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툴루즈에게도 압박과 전진성을 어느 정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상대의 체력적인 문제를 노리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리옹이 전반기와는 다르게 미드필더진에서 마티치의 합류로 수비력과 미드필더진의 무게감이 꽤 생긴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수비진이 나이가 많은 상태라 기동력적인 부분과 체력에서의 문제점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리옹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툴루즈의 전방 압박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지만 마티치의 합류로 인해 저지선 구축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툴루즈가 후반전부터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